네, 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아주 혹독한 그런 겨울인데요. 이럴수록 이제 사륜구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BMW 하면은 수입차 업체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아주 다양한 그런 사륜구동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막내급에 해당하는 모델이 바로 X1입니다. 작년 10월에 신모델이 선보였는데, 풀모델 체인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개선사항을 더한 마이너 체인지급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외관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잘된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앞모습에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에 그 LED 라이트를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개등의 어떤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이제 그 깜빡이라고 부르는 턴 시그널 램프 기능을 더했죠. 전체적으로는 그 앞과 옆에 약간의 변화를 준 거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던 그 네 가지 컬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시는 이 차도 네 가지 새로 추가된 컬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에서의 변화가 약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실 X1이 그 지적받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내장재가 조금 너무 저렴해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의식을 해서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에어벤트 공기 송풍구죠, 이쪽하고 그다음에 공조장치 컨트롤, 이 주변에 이제 그 약간 그 고광택 소재 그런 그레인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그다음에 전 모델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8D 기본형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 에코프로 기능을 더했습니다. BMW 타시는 분들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연비를 높이는 아주 최적의 솔루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코프로 기능을 작동시키면은 이제 그 센터페시아 모니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엔진의 작동이라든지 공조 장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모드에 들어가게 되죠. 버튼 하나로 작동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BMW 다른 모델 뭐 여러 가지 스포츠나 그런 컴포트 기능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모델하고는 달리 이제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에 버튼 하나로 켜고 끄는 그런 기능만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사할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없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세 가지 라인업의 모델이 있었는데요. 18D, 그다음에 20D, 그다음에 또 23D가 있었는데 23D를 없애고 25D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사실 이 출혈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숫자고, 특별한 거기서 바로 유출되는 그런 출력이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EO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X1의 가장 이제 강력한 엔진 이제 언전 모델이 되겠는데, 최고 출력이 이제 기존의 23D 같은 경우는 204마력이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4마력이 늘어난 218마력. 그래서 더 충분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보면은 이 차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한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천천히 달 땐 모르고 약간 묵직한 느낌도 드는데, 가속 페달에 발을 얹고 이렇게 힘만 주면은 지금 이게 스노우 타이어 장착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넘치는 거 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한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요 아래급의 20D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달리는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EOD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충분한 힘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엔진은 4개 반 정도 평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이제 외관이나 실내는 큰 변화는 없지만은 굳이 평점을 하자면은 저는 외관은 4개 정도, 그 다음에 실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선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 계기판 위에가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딱 조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좋은데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세게 잡아당기거나 이러면은.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도 다른 BMW 모델보다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3개 반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승차감 핸들링 정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약간 핸들링을 위주로 한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 차가 이제 표방하는 게 SAV다 보니까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SUV하고는 좀 더 그 주행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거의 가까운 그런 차체 높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SUV 타고 약간의 그 고속에서 핸들이 불안한 거, 이런 거에 불만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차에 많은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눈길에서 이렇게 차를 막 잡아 돌려보기도 하고 그래 봤습니다. 근데 역시 그 차가 높은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나타에 장착하지 않은 그런 시승차도 많은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 타이어에 가까운 그런 스노 타이어를 장착했는데 구디어 제품인데 그립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얕은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타이어가 헛도는 게 없어요. 일단은 없고, 더 심한 이제 뭐 언덕을 뭐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차가 뭐 로기어를 갖춘 본격적인 오프로드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온로드 오프로드 같이 다닐 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성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정도 차체 장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핸들링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들링은 4개 반을 주겠습니다. 승차감은 이제 뭐 약간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뭐 요철을 지나갈 때는 약간 그 통통 튈 때도 있고, 그래서 승차감 제가 볼 때 뭐 4개 정도 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승용차나 아니면 외건 이런 차를 탈 때보다 역시 이 차의 장점은 그런 차들이 못 가는 데를 일부러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해변가를 달리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산악지대를 달리는 영상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이 도로를 완벽하게 제압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일상 주행에서는 다 달릴 수 있는 그런 주행성을 갖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연비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지금은 살짝 내린 상태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 2012년에 비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연비는 또 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비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가지 엔진 라인업을 보면은 사실 그 출력 차이만큼 그렇게 연비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8D 같은 경우는 이제 연비가 지금 복합 모드가 15.5입니다. 15.5km per 리터죠. 리터당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고, 20D 같은 경우는 15.2입니다. 그리고 이 25D 같은 경우는 14.5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km 차이니까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림미터가 13.2를 가리키니까 굉장히 그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 4륜구동이니까 늘 4바퀴를 굴리는 그런 부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연비가 높은 편이죠. 이 BMW 이 4륜구동의 특징은 이제 앞뒤 0대 100, 100대 0 자유롭게 최대한 구동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연비를 높이는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약점도 사실 있습니다. 4륜구동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구동력을 어느 한쪽으로 최대한으로 집중시킬 경우에는 그 중간에 약간이라도 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험로를 고속으로 달리거나 이럴 때는 그 약간의 0점 몇 초가 이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을 안 하는 메이커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BMW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0대 100, 100대 0 나누는 그런 브랜드는요. 어쨌든 연비 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차 보면은 차가 커 보이지는 않는데 뒷좌석을 보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 무려 이제 10단계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딱 조정을 하게 되면은 420L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를 완전히 높이면은 그래도 360L의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접었다,
앞뒤를 이제 그러니까 양쪽을 완전히 덮었다 그러면은 1350리터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는 이 차가 이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나 18D 같은 경우는 값 대비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6,510만 원인데요. 아마 또 이제 그 개소세 변화 뭐 이런 거 변화로 약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정도 가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18D 같은 경우는 특히 값 대비 가치가 높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값 대비 가치 별 4개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종합 평점은 4개 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승용차는 좀 지루하다. 승용차의 4륜구동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SUV는 또 나한테 너무 덩치가 커서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딱입니다. 지금 벤츠가 이 차를 겨냥해서 라이벌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GLA라고 이제 가칭 이제 정해졌는데 이름이 그 차가 나오게 되면 이 차하고 또 승부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 차는 아마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201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기다려야겠죠. 그 전까지는 이 X1이 독보적으로 아주 독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